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60세 이상 5명 중 1명은 콩팥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 박준석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중에 자다 깨서 화장실에 자주 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몸이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발목이 자꾸 붓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시겠나요? 많은 분들은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생명 필터인 콩팥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비명소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사가 가장 말하기 두려워하는 단어인 투석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창에 콩팥 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콩팥이 왜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음식을 너무 짜게 먹어서라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늙었기 때문이라고만 여기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속의 차가운 기운 즉 냉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콩팥은 단순히 소변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가 아닙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보일러실과 똑같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따뜻한 물이 돌지 않아 집 전체가 꽁꽁 얼어붙고 수도관이 터져버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이라는 보일러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멈추고 혈관이 수축되어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썩은 물처럼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전증의 시작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몸은 계속 붓고 아픈 이유가 바로 이 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약을 드시라는 뻔한 말씀 대신 꺼져가는 보일러여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지식에 자연의 섭리를 더한 가장 근본적인 치유법이자 콩팥을 살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장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준석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수많은 콩팥병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치료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병을 키우고 결국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까지는 안 갔을 텐데 하며 뒤늦게 눈물 흘리는 환자분들을 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고 체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워진 콩팥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주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병원 진료실에서조차 시간 관계상 미처 다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 연로하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만 강조해서 알려드렸던 특급 비밀이기도 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방법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고통 없이 건강하게 바꿔줄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5년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72살의 최용수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있습니다. 최용수님은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베테랑 목수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무거운 목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릴 만큼 근력이 좋으셨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분은 건강 그 자체였습니다. 술도 거의 드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100살까지 장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치명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땀을 흘린 직후에 마시는 얼음물 한 잔이었습니다. 목수라는 직업 특성상 먼지를 많이 마시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 그분은 사계절 내내 냉장고에 꽁꽁 얼린 물을 챙겨 다니셨습니다. 한겨울에도 일을 마치고 나면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시원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권해도 남자가 무슨 뜨거운 물이냐며 오히려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차가운 물이 몸의 열기를 식혀준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몸의 생명 불꽃을 끄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최용수님의 몸에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조금 붓는 정도였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평소에 신던 작업화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소변이 마려워 4-5번씩 잠을 깨야 했고 늘 피로감에 시달려 숟가락 들 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콩팥 수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만성 콩팥병 말기였습니다. 콩팥이 딱딱하게 구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기에 당장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그분에게 이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건장했던 그분이 제 진료실 의자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했는데 도대체 왜 제 콩팥이 죽어버린 겁니까? 그분의 절규 섞인 물음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가운 물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무릎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그깟 시원한 물 한 잔이 내 인생을 망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내 몸을 망쳤고 자식들에게 짐만 되게 생겼다고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의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최용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지금도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물병을 꺼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그 차가운 한 잔이 콩팥에게는 매일매일 가해지는 채찍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차가운 물이 그토록 콩팥에 치명적인 것일까요? 의학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봄날의 고무호스는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서 물이 콸콸 잘 통합니다. 하지만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밖에서 꽁꽁 언 고무호스는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조금만 구부려도 부러질 듯하고 물도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우리 혈관도 이와 똑같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덩어리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리터의 피가 이곳을 통과하며 걸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냉수가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냉기는 바로 뒤쪽에 붙어있는 콩팥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콩팥 속의 미세한 혈관들이 깜짝 놀라 수축하게 됩니다. 쪼그라든 혈관으로는 피가 통하지 않게 되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콩팥 세포들은 마치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허혈성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죽은 콩팥 세포는 좀비처럼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콩팥은 우리 몸의 원기를 주관하는 보일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국을 끓일 때 불을 끄면 국물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하얗게 굳고 찌꺼기가 엉겨붙어 떡이 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속의 피도 온도가 1도만 떨어지면 끈적끈적해지고 기름 찌꺼기가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콩팥 자체가 차가워지면 그 기능이 마비되어 독소가 몸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독증입니다. 결국 최용수님이 드셨던 그 시원한 얼음물은 콩팥이라는 정밀한 기계에 찬물을 끼얹어 작동을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콩팥이 차가워지면 단순히 손발만 시린 것이 아닙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냉기가 뿜어져 나와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으며 자꾸만 눕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멈춰버린 보일러를 다시 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힌 하수구를 뚫을 때 뜨거운 물을 붓듯이 우리 콩팥에도 따뜻한 열기를 불어넣어 굳어버린 혈관을 녹여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가워진 콩팥을 다시 뜨겁게 살려내는 비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제 부모님께만 알려드린 그 특급 비밀은 바로 생강과 홍차, 그리고 흑설탕의 조화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생강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강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콩팥이라는 거대한 보일러를 다시 가동하려면 이 세 가지 재료가 황금 비율로 만나야만 비로소 기적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껍질째 쓰는 생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드시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 껍질을 생강피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콩팥의 부종을 빼주는 아주 탁월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반면 노란 속살은 몸을 뜨겁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콩팥의 물기를 열고 열기를 불어넣는 완벽한 균형이 맞춰집니다. 또한 생강을 끓이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천을 높이는 효과가 10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두 번째 재료는 홍차입니다. 왜 하필 녹차도 둥글레차도 아닌 홍차여야 할까요? 녹차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차는 차잎을 완전히 발효시킨 것이라 성질이 매우 따뜻합니다. 홍차에 들어있는 태아닌 성분은 추위로 인해 쪼그라든 콩팥의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막힌 곳을 뚫어주는 드릴이라면 홍차는 그 길을 따라 흐르는 따뜻한 강물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바로 흑설탕입니다. 당뇨 걱정 때문에 설탕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정제된 하얀 설탕은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탕수수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그대로 살아있는 비정제 흑설탕입니다. 한의학에서 흑설탕은 약재로도 쓰이는데 이는 약 기운을 몸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운반해주는 술의 역할을 합니다. 생강과 홍차의 따뜻한 기운이 콩팥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흑설탕의 임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단순한 차가 아니라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깨우는 강력한 회복제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귀한 재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흙이 묻어있는 싱싱한 햇생강을 사오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껍질에는 콩팥의 부기를 빼는 귀한 약성이 들어있으니 절대 칼로 깎아내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에 흙만 솔로 살살 문질러 씻어낸 뒤에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얇게 썰어야 생강 속의 유효 성분이 물에 잘 우러나옵니다. 물 2리터 기준으로 생강은 어른 손바닥 반줌 정도인 20-30g을 넣으시면 적당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냄비에 물과 생강을 넣고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십시오. 물이 팔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불을 아주 약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은 채로 30분에서 40분 정도 뭉근하게 끓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생강을 찌듯이 열을 가해야만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쇼가올 성분으로 완벽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주방에 은은한 생강 향기가 가득 차고 물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나왔다면 이제 불을 끄셔도 됩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홍차 티백이나 잎을 넣고 흑설탕을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어주십시오. 홍차는 너무 오래 끓이면 떫은 맛이 나기 때문에 불을 끄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우려내는 것이 가장 맛이 좋고 영양 파괴도 적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차는 체에 걸러서 맑은 물만 드시면 됩니다. 드시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중 우리 몸에 양기가 피어오르는 아침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차 한 잔이 들어가면 밤새 굳어있던 콩팥과 위장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매번 끓이기 번거로우시다면 한 번에 넉넉히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단 드실 때는 반드시 다시 데워서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차가운 상태로 드시는 것은 오히려 콩팥에 독을 붓는 것과 같으니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은 생각보다 맵지 않고 홍차의 향긋함과 흑설탕의 깊은 단맛이 어우러져 누구나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잔의 차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설마 겨우 차 한 잔으로 몸이 바뀔까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 환자분 중 74살 김말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말순님은 처음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심각한 하지 부종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신발이 맞지 않아 슬리퍼를 끌고 오셨습니다. 집에서 100m 떨어진 시장을 가는데도 숨이 차서 중간에 3번이나 쉬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을 괴롭힌 건 야간 빈뇨였습니다. 하룻밤에도 5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못 주무신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니 신경이 예민해지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우울증까지 겹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 처방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생강 홍차를 매일 아침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주가 지난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김말순님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흑빛이던 얼굴색이 복숭아처럼 붉고 환하게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를 마신 지 3일째부터 뱃속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발에 부기가 빠져서 예쁜 구두를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실을 안 가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보며 저 또한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결코 마법이 아닙니다. 차가운 콩팥에 따뜻한 열기가 전해져 혈관이 열리고 막혔던 물길이 뚫리면서 나타난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10년 넘게 고생하던 김말순님도 단 이 주만에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콩팥도 지금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동시에 독을 마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말순님이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를 드시면서 동시에 콩팥을 죽이는 나쁜 습관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콩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철칙을 엄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생강 홍차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냉장고에 있는 물을 바로 꺼내 마시는 습관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편리함 때문에 정수기의 찬물이나 냉장고의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몸의 보일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만성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찬물은 물이 아니라 독극물입니다. 목이 마르더라도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식당에 가서도 찬물병 대신 따뜻한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집 안에서도 반드시 양말을 신으십시오. 한의학에서 콩팥의 기운이 흐르는 경락은 발바닥의 용천혈에서 시작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얼면 나무 전체가 죽듯이 발이 차가우면 콩팥도 같이 얼어붙습니다. 특히 차가운 주방 타일 바닥이나 거실 마룻바닥에 냉기는 발을 통해 콩팥으로 직행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여름에도 얇은 양말을 신으시고 잠잘 때도 수면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저녁에 족욕을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셋째, 마음의 온도를 높이십시오. 외로움은 우리 몸을 물리적으로 차갑게 만듭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의 천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콩팥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십시오. 사람의 온기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콩팥을 숨쉬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생활 수칙과 함께 생강 홍차를 드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20대처럼 힘차게 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이라는 우리 몸의 생명 보일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단순히 생강과 홍차를 마시는 방법이 아니라 차가워진 내 몸을 다시 따뜻하게 두고 굳어버린 혈관을 되살리는 생명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때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콩팥을 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강과 홍차 그리고 흑설탕의 조합은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이자 선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두 다리로 튼튼하게 걷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맛있는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존엄한 노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존엄한 삶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의 소변 문제로 밤잠을 설치거나 손발이 차서 고생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가족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로 누르는 공유 버튼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인 투석을 막아주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그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댓글창에 나는 내 콩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아니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긍정적인 말도 좋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적는 순간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몸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박준석 교수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팔팔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병원에서는 차마 다 해주지 못했던 진짜 건강 비결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이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